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저 유스 대표 감독을 맡았던 장윤희입니다. 감독님 나와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빙고맨 성공했다. 성공했다. 대회 끝난 지 한 달 거의 네, 된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저는 본업 학교로 돌아가서 유스 경기 끝나고 오자마자 다시 정읍에 이제 중고배구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전을 하고 다시 이번 달에 대회 있는 대통령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구 뜰 때 없이 바쁘시겠어요? 너무 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배구 팬들이 유스 대표를 응원해주고 경기를 끝나고 중고배구 대회를 갔었을 때 많은 지도자분들이나 임원들이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고생 많이 했다, 잘하더라, 애들이 밝아서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피곤은 하지만 힘이 나더라고요. 칭찬은 장윤희도 춤추게 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감독님 오신 이유는 그래도 U18 대회 우리 했었는데 뭐 뒷얘기라든지 뭐 이런 궁금한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모시게 됐고요. 이 감독님이 웬만한 국제대회는 다 해보셨잖아요. 네. 올림픽도 해보고 아시안게임도 해보고 한 10년 넘게 대표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각 대회는 참가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으로는 국제대회를 처음 나가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되게 떨리기도 하고 사실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나갔던 거잖아요. 나 역시 감독으로 첫 출전. 어린 선수들도 외국 대회에 선발돼 나가는 그런 첫 경기다 보니까 같이 떨고 있는데 나는 아이들한테 내가 떨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이 안에다 담아두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감독님도 떠셨군요. 그러면요. 안에서 사실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많이 긴장하고 준비는 했지만 내가 코트 안에서 뛰는 게 아니고 선수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잘 버텨줘서 제가 원하는 그런 성적들은 아니지만 한 번에 더 기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또 합니다. 아니, 감독님 원하는 성적은 뭐였는데요? 저는 결승이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편성이 됐을 때 좋은 조편성이었는데 그래도 뭐 승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기가 어떤 경기셨어요? 저는 일단 첫 경기요. 우즈벡. 네, 우즈벡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상이 별로 없었어요. 상대의 전력에 네,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이 어떻게 나올 거나 예상도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어서 일단 첫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잘 헤쳐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수도 긴장,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첫 경기가 제일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성인 대표팀들은 그전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유스니까 2년 동안 국제대회도 없었고 네, 맞아요. 얼굴하고 이름도 몰라 매칭이 안 되게 네. 그리고 이 유스 대회가 항상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국제대회가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국제 경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상대가 연습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예선전 첫 경기 첫날 경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서 첫 경기 하는 우즈벡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스케줄도 나름 저희한테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가서서 하실 일이 진짜 많으셨겠네요. 다른 팀도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선수들 관리도 해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다른 스태프들이 잘 보필을 해줘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조 예선에서 가장 좀 신경 쓰셨을 거라 생각했던 경기가 이란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란전을 잡으면 준결승이 확보가 그렇죠. 네네. 근데 우즈벡이 더. 네, 일단 첫 경기를 잘 치르고 나고 그 다음에 준비 과정들이 또 되기 때문에 저는 우즈벡 경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즈벡 경기는 원하시는 대로 잘.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밝은 표정보다는 긴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고 굳어있는 모습들이 봤기 때문에 좀 즐기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긴장 풀어라.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들 코트 안에서 재밌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얘들아, 선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이란이 태국한테 한 세트를 뺏어가지고 네, 맞아요. 야 이거
만약에 이란한테 지면은 이거 준결승 못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태국과 이란 경기를 저도 관람을 했었는데 이란 선수들이 상당히 신장은 있고 결정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유연성도 있으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란 이기면 그 다음에 태국 경기를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었고 선수들도 이란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란전 이겼을 때 선수들이 끝나고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태국 마지막에 예선 태국 경기가 있었긴 하지만 태국 경기에 그닥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는 거를 선수들도 알고 있었고 일단 이란 이기면서 저희는 출전권을 땄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자체가 더 밝은 모습으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전권 따고 뭐 선수들 포상 같은 거 없었나요? 그거는 없었고요. 핸드폰 안 줬나요? 핸드폰은 줬죠. 마지막 이란 경기는 선수들이 너무 예쁘게 경기도 잘해줬었고 해서 제 나름대로 핸드폰 쓸 수 있는 시간 준다 했을 때 선수들이 너무 기뻐해 주더라고요. 아니, 선수들이 경기 이겼을 때보다 핸드폰 받았을 때 태국전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3대 0으로 이겼고 정말 조별 예선을 무실 세트 전승을 이겼어요. 네. 어떻게 어느 정도 감독님도 생각한 결과였나요? 아니요, 저는 무실 세트보다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잘 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스텝들과 새롭게 만났고 한 팀에서 오는 선수들도 있지만 각자 팀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훈련 시간들이 사실 한 달도 아닌 그 훈련을 하면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맞춰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선수들이 힘들어도 아파도 참고 잘 견뎌줬고 그러면서 현지에 가서 하자는 의지가 더 강했고요.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밝게 경기를 할 거라 예상을 못했었어요. 이 처음 외국 경기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들보다는 참 범실적인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을 저는 조금은 했는데 의외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즐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아이들이 배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밝게 운동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다른 학교고 물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학년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적으로 싸웠던 친구들을 네. 단시간 안에 굉장히 사이 좋은 팀워크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감독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는 아무래도 옆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면서 개개인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 못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감독이라는 그 자리가 조금 벽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없고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 감독의 역할이었는데 그 외적인 스태프들이 너무 편안하게 선수들에게 다가가고 또 치료하는 자리에서도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정말 놀이방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한마디 해서 끌어내고 했을 때에 그 스태프들이 저한테 이제 픽을 주는 거죠. 이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어땠고 얘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줬을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더 강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한 팀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치료방이 정말 소통의 장이.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또 여자다 보니까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면 저희 매니저나 트레이너 선생님이 뭘 막 감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보고도 못 본 척 하면서 나중에 야 그거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애들이 조금 힘들어서 감독님 몰래 뭐 젤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한테 이거 주면서 뭐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역할이 되게 컸네요. 진짜. 네. 정말 잘해줬어요. 감독님한테 일본이나 중국 중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팀을 만나고 싶다. 네, 맞아요. 그 팀이 중국이었나요? 뭐 저희가 경기를 하다 보니 또 중국과 일본의 경기에 따라서 제가 원하지 않는 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원체 중국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벌써 겁을 먹고 들어가 있었고요. 브로킹이 정말 높잖아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기본기 가 조금 뒤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일본이 잘하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브로킹 높은 선수들보다는 일본이 우리 선수들하고 거의 신장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또 더 잘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봤었는데 우리 선수들도 겪어야 될
상대고 맞아요. 또 앞으로 또 우리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태극기 가슴에 달다 보면 이 선수들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될 상대들이기 때문에 나름 중국하고 경기도 그닥 뭐 우리 선수들이 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 잘해주긴 했지만 긴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세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 1세트 같은 경우는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그렇죠. 앞서 나가다가 네. 갑자기 역전을 허용돼서 세트를 내줄 뻔하다가 다시 듀스까지 네. 선수들 간의 그런 이제 콤비 이게 맞으면서 저희가 세트를 가져오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 세트에 그래도 잘 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선수들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긴장하고 계속 거기에서 이제 범실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런 세트가 되면서 이렇게 됐죠. 선수도 살면서 그렇게 높은 블로킹 만나본 적이 거의 없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블로킹들이 뭐 한 사람은 있겠지만 6명들이 그렇게 높은 블로킹을 놓고 때려보는 선수들이 없었죠. 전다빈 선수가 한 10번 연속 때린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랠리가 되면서. 와, 근데 그때 그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선수들도 대단하다. 진짜 저 같으면 진짜 안 해 하고 나갔을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제 4세트가 아쉽죠.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네. 선수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포기보다는 너네가 즐겨라. 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상대를 너무 겁먹고 경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너네가 하고자 하는 게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아마 서채원 선수가 야 이제 예전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아마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이거였던 아니면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마 각자 말은 안 했지만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더 편해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높은 브로킹을 이용하면서 때리는 그런 공격들 아니면 변칙적인 공격들 그러면서 상대가 범실이 나오고 저희가 수비가 잘 되고 2단 연결해서 가져가는 득점들이 나오면서 점수에 같이 가는 세트 좀 아쉬움이 남는 4세트가 됐죠. 선수들한테 이게 큰 경험이 됐겠죠. 그렇죠.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중국 선수들이 크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해보니까 되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사실 우리 선수들이 유스 경기를 하고 바로 중국 배구 대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역시 또 뿌듯하고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움직임이나 볼 때리는 그런 스텝들 또 볼을 다루는 그런 개인적인 기술들이 좀 돋보여서 각자의 팀에 있지만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정신력도 확실히. 네네. 피곤하지만 에이스답게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전 전까지는 전승을 했으니까 경기 끝나고 이게 안에 라카룸에서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중국전은 어땠나요 분위기가? 경기를 졌다고 제가 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에 또 한 경기가 남아있고 한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웃을 수 있고 또 울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중국전에 패한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그닥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너네도 경험이다. 키 큰 선수들하고의 경기를 해보는 것도 너네가 스펙을 쌓아가는 모습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다음 경기에 대비를 더 잘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선수들은 어땠어요? 초반에는 좀 아쉬워했어요. 2세트, 3세트 경기를 못했지만 4세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됐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일 때 이제 안 되면서 경기를 상대에게 내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수들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울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마지막에 지훈이한테서 이루어졌던 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경기를 졌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훈이가 많이 울었는데 저는 또 지훈이가 경기로 인해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아까 감독님이 그 서채현 선수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때 봤거든요. 그 장면을. 네. 4세트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채연 선수 보면은 맨날 장난만 치고 네. 맨날 그냥 해 웃고만 있고 그래서 아니 채연이는 그냥 맨날 다 기분이 좋은가? 그 선수는
다이빙 디그 할 때도 웃으면서 디그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오히려 팀을 다독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채연이가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와 또 다른 그런 분위기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코트에서 더 많이 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르고 좋은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 모습을 채연이는 본인이 그냥 상대에게 웃음을 주면서 자기가 삼켜가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 4위전. 긴장 많이 했죠. 네. 아니, 우리 선수들이 살짝 방심을 하고 빙고맨 유튜브